행복한 삶과 마무리 장래닷컴입니다. 사소한 예절 하나가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장례 실무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그 핸드폰의 컬러링이 많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때 조문 중이던 사람의 핸드폰에서 가수 박현빈 씨의 노래 샤방샤방이라는 그 노래가 벨소리로 나왔는데, 그 가사가 그냥 죽여줘요 라는 가사로 그야말로 그 빈소의 분위기가 갑자기 울프게 됐었죠. 상상해보세요. 당사자는 너무 당황을 해서 몸둘 바를 몰랐고 상주도 벙쪘습니다. 미안해할까봐 상주께서 슬그머니 웃고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그 어렵고 엄숙한 장례식에서 그랬더라고 하면 아마도 두고두고 밉상으로 찍혔을 겁니다. 그래서 조문 예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조문 간다, 문상 간다, 말이 좀 다른데요. 용어의 의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상이란 고인께 예를 갖춰 애도하는 것, 문상이란 상주를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문이란 조상과 문상을 합친 말로 고인을 애도하고 상주 유족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조문을 가기 전에 먼저 부고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 서면으로 부고를 주고받았습니다. 요즘은 뭐 그 문자, 카톡, SNS로 간단히 부고를 주고받고 있죠. 부고는 그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식 초대장과 같은 것이죠. 부고를 받으면 조문 일시를 결정해야 되겠죠. 편한 시간에 조문을 하면 되겠지만 장례 2일차 저녁 시간이 조문객이 가장 많다 보니 그 시간을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좀 편하겠죠. 그리고 조문 전에 꼭 입관 일시를 알아보시고 그 시간을 피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관 일시에 조문을 가게 되면 상주와 유족이 입관실에서 참관을 하고 있어서 조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로 입관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조문 예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 순서는 첫째,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두 번째, 부의금 봉투에 이름을 기명합니다. 세 번째로 빈소에 입장을 해서 부의금을 전달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합니다. 네 번째로 헌화 또는 분양을 하고 절을 하거나 묵념 기도를 합니다. 다섯 번째, 상주와 인사를 하고, 여섯 번째, 음식 접대를 받고 이제 뭐 시간이 다 되면 퇴장하면 되겠죠. 장례식장 그 방문 복장은 되도록이면은 정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뭐 여의치 않으면 어두운 색의 복장을 하고 요란하고 밝은 색의 그 옷과 노출이 심한 복장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화려한 화장과 액세서리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층수와 호실을 확인하고 장례식장에 비치된 부의금 봉투에 돈을 넣고 성명을 기명합니다. 이때 소속과 또는 누구누구 친구 등으로 부의금 봉투의 주인이 누군지 쉽게 알도록 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소 입장 전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그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입장을 합니다. 입장하면 입구에 부의금 접수대에 부의금을 접수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합니다. 빈소에 먼저 온 그 조문객이 있는지 한번 상태를 씩 확인하고 입장을 하면 됩니다. 빈소에 입장을 하게 되면 고인께 헌화 또는 분양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요. 과거에는 뭐 분양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헌화를 많이 합니다. 좁은 공간에 향을 많이 피우면 상주 건강도 안 좋겠죠.
어떤 분은 뭐 분양도 하고 헌화도 하는데 그냥 헌화만 하세요. 헌화시 국화꽃 봉우리가 그 위쪽을 가냐 아래쪽을 가냐 위치를 두고 왈가왈가 하는데 그냥 먼저 놓인 헌화꽃의 방향으로 그냥 놓으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화 후에는 뒷걸음질로 약 2, 3보 정도 물러서서 절을 2번 합니다. 이때 동행자가 있으면 함께 절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절을 할 때 그 손의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공수법이라고 합니다. 장례시에는 평상시와 반대로 손의 위치가 바뀝니다. 방향은 남, 우, 여자 방향으로 남자의 경우 오른손이 이렇게 그 왼손을 덮고 여자의 경우는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반대 방향입니다. 종교에 따라서 기도를 해도 되고 몸이 불편하거나 굳이 절을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묵념을 해도 됩니다. 절, 기도, 묵념이 끝나면 상주와 한 번에 맞절을 합니다. 요즘은 그냥 그 정중내 인사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상주 유족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실제로 인사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안녕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장례식장의 그 대표적 인사말은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로 많이 하는데 할 말 없으면 그냥 아무 말을 안 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주 유족과 인사를 마치면 접객실로 이동을 해서 음식 접대를 받습니다. 이때 식사를 했으면 식사를 그냥 안 한다고 그 접객실에 있는 도우미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음료와 다가를 갖다 주겠죠. 본인과 그 연관이 있는 상주 및 유족이 이제 접객실로 찾아와서 서로에게 위로도 하고 조문에 또 감사의 인사를 나누겠죠. 이때 위로와 고인에 대한 그 안타까움만 가볍게 담소하고 상주가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어쩌다 죽었냐, 죽기 전에 뭐 했냐 등 꼬치꼬치 질문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간혹 또 그 접객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조문객이 음료수 등을 꺼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상주 유족의 그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객실에서는 너무 조용할 필요는 없으나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의 큰 소리는 당연히 삼가해야 되겠죠. 요즘같이 그 코로나19 시대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머무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내로 하되 손님이 없으면 좀 더 머물고 손님이 많으면 자리를 비워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식사가 끝나고 장례식장을 퇴장할 때 꼭 상주 유족을 찾아서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족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나 간다고 요란을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퇴장하시다가 유족이 발견하고 배웅을 하면 다시 한번 위로 인사를 하면 되겠죠. 건강도 챙기시고 장례 잘 치르세요. 끝나고 한번 봬요. 요 정도의 인사로 조문 마감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유익했다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